감정을 함께 느끼는 마음이다. 그래서 그럴 수가 있어, 그럴 수도 있지. 그럴 때 우리 적도 버릇이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두 번째는 책임에 대해서 얘기했고요. 주신 은혜에 대해서 도덕적인 의무를 지는 것이다. 그래서 특히 우리 여러분들 배움에 대해서 성실한 책임을 꼭 져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배움의 기회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배움을 상실한 친구들 앞에서 여러분들이 죄를 짓는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약속에 대해서 얘기했고, 나와 다른 사람 사이에 지켜야 할 마음의 다짐이다 라고 얘기했고, 문제가 생겼을 때 직접 정직하게 그리고 사랑의 말로 권면해서 뒤에서 헌담하거나 물어뜯는 일 없도록 해달라고 부탁드렸습니다. 네 번째는 섬김에 대해서 얘기했고, 상대방의 필요를 채워주는 도움의 손길이다 라고 정의했습니다. 그 쓰레기 정리를 좀 잘 해달라고, 쓰레기를 버리면 우리도 쓰레기가 되고 학교도 쓰레기가 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얼마 전에 또 그 생활공동체센터에서 어쨌든 글이 올라왔는데 여러분들이 조금 더 신경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주제에 대해서 마지막 1학기 5번째 주제 힌트를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전체 학부모님들에게, 방송을 보시는 전체 학부모님들에게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힌트는요, 이 나다니엘 호손이라는 미국의 외교관이기도 했고 또 우리로는 작가로서 더 익숙한 분입니다. 이분의 대표적인 작품은 주홍글씨입니다. 이 미국 근대 문학의 이 시조라고 또 사조라고도 얘기하는 대표작의 주홍글씨, 주홍글자 뭐 이렇게도 번역돼서 우리에게 읽히고 있는 책인데요. 이분이 원래 세관의 그 검시관이었습니다. 근데 1849년에 이 민주당을 지지하고 있었는데 그 민주당이 패하면서 어쨌든 이 공직에서 면직되게 됩니다. 어쨌든 실직을 해가지고 너무도 속상해가지고 이 아내한테 이거 어떻게 얘기하지? 이런 고민이 있었습니다. 근데 아내가 아내한테 솔직하게 내가 이렇게 면직을 냈다고 얘기하자 아내가 얘기합니다. 너무 기뻐하면서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당신이 글을 쓸 수 있게 돼서 너무도 기쁘다고 오히려 막 기뻐해 주는 거예요. 실직을 했는데 오히려 막 기뻐하고 막 좋아하는 거예요. 펄쩍펄쩍 뛰면서 잘 됐다 그러는 겁니다. 아니 내가 글을 쓰는 건 좋지만 내가 글을 쓰는 동안 우리는 뭘 먹고 사냐고 얘기를 했더니 이 소피아가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알고 있었어요. 당신이 글에 재능이 있고 천부적인 소실이 있다는 걸 내가 알고 있었기 때문에 당신이 급여를 받아올 때마다 제가 조금씩 띄워놨습니다. 언젠가 당신에게 글을 쓸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싶어서 생활비를 띄워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글을 쓰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로 1년 내내 이분이 글에 집중합니다. 그리고 그 글이 우리가 아까 보았던 1850년 이 주홍글자, 주홍글씨라는 이 책이 출간이 됩니다. 오늘 주제는 이겁니다. 아내의 땡땡이 없었다면 주홍글씨는 출간되지 않았을 것이다. 이 책이 크게 이 미국 사회를 흔들면서 이 나다니엘 호손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내의 땡땡이 없었다면 주홍글씨는 출간되지 않았을 것이다. 이 땡땡. 두 번째 명언 힌트입니다. 나는 아첨하는 사람을 믿지 않는다. 비판하는 사람도 좋아하지 않는다. 무시하는 사람은 용서하지 않는다. 그러나 땡땡해주는 사람은 절대 잊지 않는다. 윌리엄 워드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고요. 땡땡 속에서 자란 아이가 자신감을 배운다. 이 인디언 속담에 땡땡 속에서 자란 친구들이 자신감을 얻는데요. 마지막 성경 말씀 힌트 하나 드리겠습니다. 서로 마음을 써서 사랑과 선한 일을 하도록 땡땡합시다. 이 땡땡이 오늘 5번째 우리의 주제입니다. 5초 드리겠습니다. 5, 4, 3, 2, 1. 예. 여러분 혹시 뭔지 알 것 같아요? 예. 우리 5번째 주제. 격려입니다. 격려를 잘하는 동물들이 있어요. 근데 그 동물 중에 굉장히 잘하는 동물이 하나가 이 기럭입니다.
우리 학교에서도 자주 보는데 이 기러기가 먹이를 찾기 위해서 거의 지구 한 바퀴를 이동한다는 아주 대장정을 출발을 하는데 이들이 V자를 그리면서 날아오릅니다. 이 V자를 그리는 이유는 뒤에 따라오는 새들에게 그 상승 기류를 만들어서 이동하기에 편하게 하기 위해서 이 V자를 그린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한 마리라도 이 대열을 이탈하게 되면은 이 저항력 때문에 굉장히 금방 지쳐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탈한 기러기는 책임을 지고, 왜냐하면 나 혼자 뒤처지면 안 되니까 나 혼자 뒤처지게 되면 그 무리에 피해를 주기 때문에 이탈을 했더라도 바로 대열에 합류해가지고 함께 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가을에 많이 듣죠. 막 소리가 나잖아요. 끼륵끼륵끼륵끼륵, 그죠? 막 소리가 나잖아, 그치? 엄청나게 시끄럽게 하면서 이렇게 비행을 하는데 이렇게 내는 이유는요, 힘들어서가 아니에요. 얘가 막 힘들어가지고 지쳐가지고 끼륵끼륵 하는 게 아니라 응원하는 거예요. 응원. 얘들 안에서의 서로 응원하는 겁니다. 같이 가자, 힘내, 힘내, 화이팅, 화이팅, 으쌰, 으쌰,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힘들면 힘들수록 이 격려가 빛이 나는 거예요. 예. 그러다가 만약에 날아가다가 이 지치잖아요. 그래서 앞에 가던 사람이 아무래도 저항력이 많잖아. 앞에 가는 그 기러기가 저항력이 많잖아. V자로 가게 되면, 그러면은 얘가 이제 지치면 뒤로 빠져. 그러면 그 밑에 있던 친구들이 또 들어오고 빠지고 들어오고 빠지고 들어오면서 계속 V자를 형성하면서 날아가는 겁니다. 자, 그러다가 혹시라도 다치거나 부상을 입는 기러기가 생기면 어떻게 되냐? 이 두세 마리가 기다립니다. 기다렸다가 다시 합류할 수 있도록 기다리고, 기다리는 동안 가던 팀들은 서행을 합니다. 왜냐하면 뒤에 쫓아올 수 있으니까 충분히 서행을 합니다. 이러기 때문에 서로 격려하기 때문에 아주 먼 여정을 이렇게 마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 기러기가 지구 한 바퀴를 돌 수 있는 이유는 서로 격려하면서 가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만화책을 좋아하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초등학교 때 이 만화책에 빠져가지고요 살았던 적이 있습니다. 제가 아주 좋아했던 만화책의 작가는 고행석이라는 작가인데, 이분이 불청객이라는 시리즈를, 주로 이분이 쓰는 이야기는 그 야구에 대한, 축구에 대한 이런 스포츠에 관한 그 만화를 했는데, 저는 이 책에 빠져가지고 거의 이분 고행석 시리즈는 다 섭렵을 했습니다. 근데 놀라운 건 제가 초등학교 시절에 이 만화방은 학생들이 가는 곳이 아니었어요. 이곳 가면 그 흔히 말하는 징계 먹는 거야. 저는 갔어요. 너무 재밌어가지고 몰래 갔습니다. 근데 저 때보다 더 전 세대대, 뭐 우리 향기님 세대라든지 카타리나님 세대라든지 이런 시대 때는 더 이 만화가 금지됐던 시대예요. 그래가지고 이때는 만화를 5월 5일 날 어린이날이 됐잖아요. 그러면 그 시중에 돌아다니는 만화책들을 다 모아가지고 이렇게 불살라. 화형식을 해, 화형식을. 그만큼 나쁜 거야, 나쁜 거. 음지에 있고 우리 아이들의 생각과 사상을 망친다는 이러한 불법 서적이야, 금서들. 이런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음지에 있던 만화책을 양지로 끌어올리면서 하나의 문화에, 그리고 하나의 도서로서의 우리의 가치를 변화시켰던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요분입니다. 이분이 한국 만화계의 거장 이현세라는 분입니다. 이분에 대한 이야기 잠깐 들려드리면, 이분도 초등학교 시절에 만화를 접한 거예요. 근데 그 당시 초등학교 때 만화책은 초등학생들이 갈 수 있다 없다? 없는, 불법. 근데 이분이 이제 너무 좋은 거야. 경주에 사셨는데 여기에서 이제 이 만화책을 접했는데 신세계를 경험한 거예요. 완전히 새로운 세계를 경험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 만화방에 들어가가지고 이 만화의 주인공에 빠지는데, 그 중에 한 주인공에 빠져가지고 그 만화를 그리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 만화를 계속 보고 싶은데 볼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시작하냐면, 처음에는 그 만화책의 주인공을 따라 그리려다가 집에 와서도 계속 그리고 싶은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하냐? 이제 만화책을 몰래, 아무도 보지 않는다고 생각했을 때 그 만화권, 자기가 좋아하는 그 만화권 주인공을 어떻게 하냐?
찢어버리는 거야. 만화책을 찢어가지고 그걸 이제 가져와서 집에서 이렇게 새롭게 여러 번 이제 따라 그리는 겁니다. 자, 근데 이제 한 주인공의 그 캐릭터가 마스터가 되면 또 다른 주인공을 그리고 싶은 거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또 다른 것들을 이제 계속 보다가 이제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하냐? 몰래 이제 찾아가가지고 계속 한 장씩 찢어내는 거야. 이제 그것도 이제 성이 차지 않아서 이제는 조금 좀 담대해집니다. 더 많은 주인공들을 그리고 싶고 더 많은 주인공들을 찾기 위해서 이제 가가지고 담대하게 이제 반복해서 그걸 찢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또 심취해가지고 조용히 막 찢고 있는데 뒤에서 갑자기 이렇게 서늘한 느낌이 드는 거야. 그런데 그 만화방 주인 아저씨가 얘가 이렇게 찢고 있는데 뒤에서 이렇게 보는 거야. 큰일 났어요. 들켰어. 이제 어떡하지? 뭘 해야 되지? 어떡하지? 막 고민하고 있는데 이 아저씨가 딱 오더니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네가 그 유명한 이 경주에서 그 유명한 만화가 지망생이구나 라고 하면서 물론 혼을 냈죠. 앞으로 이렇게 하면 안 돼 라고 하지만 그러나 네가 언제든 만화를 그리고 싶으면 여기 와라. 그리고 네가 볼 수 있도록 내가 도와줄게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분이 이러한 격려를 통해서 한국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만화 공포의 외인구단이라는 이 만화를 그리기 시작하고 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게 얼마나 그 당시 인기가 있었냐면요. 저도 당연히 봤죠. 저희 세대 당연히 봤어요. 여기서 아마 안 본 분들이 없을 거예요. 대부분 다 봤을 거고요. 그게 너무도 히트가 돼서 1986년에는 영화로도 만들어졌는데 그 당시 영화로도 대박이 나는 거야. 그래서 공포의 외인구단이라는 이거를 선생님 시대 때 모르는, 여러분들 부모님 세대 때 모르는 분이 아무도 없을 거예요. 예. 근데 여러분들 잘 모르죠. 근데 여러분들도 이분의 만화를 접해봤어. 진짜 접해봤어. 아마 여러분들은 알게 모르게 혹시 한국사 만화라든지 세계사 만화라든지 뭐 삼국지라든지 뭐 이런 만화들을 혹시 봤다면 대부분 이분의 만화를 봤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저희 아이들에게도 역사 공부를 시킬 때 만화책을 읽혔거든요. 그때 접했던 게 이연세의 한국사 만화 시리즈 10권을 제가 줬습니다. 어쨌든 이 한국문화의 거장으로 또 2016년에는 대중문화예술상의 대통령 표창을 받은 그 1호 인물이 됩니다. 근데 이분이 하는 말이 이거예요. 그때 그 아저씨 자신을 가지고 혼을 낼 수도 있고 자신을 가지고 뭐 신고할 수도 있었는데 그 아저씨가 내가 그 유명한 만화가 지망생이었구나라고 하면서 격려해줬던 그 아저씨가 아니었다면 외인구단은 없었을 것이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그분의 작업실에 가보면 이 사진이 걸려 있어요. 잊지 않기 위해서, 그분의 격려를 잊지 않기 위해서 실제 이연세 씨가 그 만화를 찢었던 곳이에요. 경주 만화방이라고. 그래서 절대 잊지 않기 위해서, 그 아저씨를 잊지 않기 위해서 이 그림을 붙여놨다고 해요. 어느 날 이제 성공해가지고 그 아저씨를 찾아갔는데 그 만화방은 이제 다른 곳으로 슈퍼로 바뀌어 있었대요. 너무 아쉽지만 그 아저씨의 격려를 한 번도 잊은 적이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제 이야기하고 오늘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날 나른한 오후 3시였는데 그날 굉장히 제가 좀 힘들었어요. 여러 가지 마음이 굉장히 힘들고 되게 피곤한 상태였어요. 근데 갑자기 교장실에 이렇게 똑똑똑똑 노크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좀 피곤하기도 했는데 이게 잠을 깨우는 거죠. 근데 한 여학생이 저를 찾아온 거예요. 근데 그 여학생이 손에 뭔가를 들고 왔어. 사탕을 들고 왔어. 근데 그 사탕이 뭐냐? 이거예요. 이거 홀스. 제가 무슨 특별한 상품을 소개하는 건 아니에요. 이걸 갖고 왔어요. 그래가지고 교장 선생님 이거 드세요 하고 저한테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고 제가 이제 물었죠. 그랬더니 그 친구가 하는 말이 교장 선생님 피곤할 것 같아서 가져왔대요. 그래서 제가 다시 물었습니다. 이거 누가 시켰어요? 그랬더니 하는 말이 아니요, 누가 시킨 게 아니라 제가 그냥 교장 선생님 드리고 싶어서 갖고 왔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탕 하나가 뭐
돈으로 얘기하면 이렇게 큰 가치는 아닐 것 같아요. 뭐 한 2,000원도 안 될 것 같은데 그 여학생이 저의 피곤함을 생각해서 하나 줬던 그 사탕이 제가 너무 그날 감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후에 피곤함이 싹 날아가고 그날 오후가 아주 저에게 굉장히 희망차고 또 마음에 굉장히 그 포근했던 그런 한 해로 오후로 기억이 됩니다. 근데 어느 날 제가 그 친구를 이제 그래도 그 친구의 그 격려를 받다 보니까 자주 보게 되는 거예요, 그 친구가. 근데 어느 날 보니까 그 친구가 좀 힘들어해. 힘들어하는 것 같아서 제가 좀 격려를 하고 싶은데 제가 이게 어떻게 격려를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또 괜히 뭐 잘못했다가 얘가 또 더 마음의 상처를 입을 수도 있고, 그래서 때와 또 방법을 좀 고민하고 있었어요. 어떻게든 나도 이 친구를 좀 격려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데 어떻게 할까 이렇게 좀 고민하고 있는데, 그쯤에 한 학부모님이 저한테 책을 2권을 선물해 줬어요. 그 중에 한 책이 이 책입니다. 너라는 선물, 에세이집이에요. 근데 참고로 저는 에세이를 안 좋아해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좀 이렇게 교육 관련된 책들이나 뭐 제 직업상 어쨌든 철학 관련된 책들을 좋아하지 이렇게 에세이 책들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잘 안 읽었어요. 안 읽었다가 저도 조금 이제 힘든 시점이 왔을 때 제가 보던 책이 눈에 안 들어오더라고. 근데 이 책이 되게 가볍게 쓴 에세이예요. 뭐 그 한 에피소드도 되게 짧고 그래가지고 이게 보기 시작했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좋고 몰랐는데 나중에 이렇게 펼쳐 보니까 이분의 사인까지 또 이 작가가 제 사인까지 또 해놓은 책이었어요. 너무 감사해가지고 이제 읽기 시작하는데 이제 그분이 전대진이라는 분입니다. 예,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사실은 뭐 이렇게 젊은 작가의 에세이집이라 크게 관심을 갖지 않았는데 읽다 보니까 이분이 대단한 분이에요. 생각이 너무 깊은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갖고 있는 어떤 신앙의 깊이가 상당한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찾아보기 시작했죠. 찾아봤더니 이분이 작가이자 영향을 주는 사람이고 강연자이고 본인 스스로를 삼쟁이라고 해요. 우리는 꿈쟁이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의 말한 대로, 이분이 크리스찬인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사는 그러한 치열한 삶을 살고 있는 하나의 또 좋은 신앙의 모델인 걸 제가 알게 된 거예요. 젊은 사람이지만. 그래서 이제 이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이게 연구를 하다 보니까 아주 재밌는 일들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이분이 네임 스토리의 또 창시자예요. 뭐 네임 스토리가 다른 게 아니라 우리가 그냥 흔히 아는 그 이름을 가지고 삼행시, 사행시 뭐 이런 것들을 짓는 분이에요. 근데 이게 어떻게 창조됐냐면 이제 이분을 계속 이제 이분에 대해서 연구하다 보니까 재밌는 사실들이 알게 됐는데, 이거를 어떻게 구상하게 됐냐면 이분이 이제 대구에서 한 요식업을 하세요. 음식점을 하는데 거기에 이제 아침 한 점심쯤에 되면 엄마들이 많이 온다는 거예요. 젊은 엄마들이 오는데 보면 육아에 지쳐가지고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했대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저 육아에 지친 그 엄마들을 위로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격려할 수 있을까요? 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번뜩 아이디어를 주더래요. 저 엄마들이 아마 엄마가 되는 순간부터 잃어버렸을 것이다. 이름을 잃었을 것이다. 하민이 엄마, 주마음 엄마, 돕는님 뭐 이런 식으로만 알지 진짜 본명을 잃어버렸을 것이다. 그래서 이런 이름을 좀 찾아주자, 이런 생각들을 한 거예요. 그래서 바로 가가지고 혹시 이름이 어떻게 되세요? 라고 물은 거예요. 그랬더니 그분이 지영이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지영이라고. 그랬더니 그 자리에서 이분이 글을 썼어. 글을 써서 지치고 힘들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내려놓고 싶다는 생각이 들 때면 영원히 변하지 않는 사실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요. 당신은 누군가의 엄마이기 이전에 지영이라는 특별한 이유만으로 특별합니다. 이거를 그대로 그냥 써가지고 바로 그 자리에서 건네를 줬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분이 이걸 딱 보자마자 그 자리에서 울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이분이 깨달은 거예요. 와, 이름이라는 것이 굉장히 특별한 거구나.
그리고 이름이라는 거는 그 존재를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것이 격려가 될 수 있겠구나라고 시작해서 이 네임 스토리를 시작하게 된 거예요. 근데 이게 처음에는 그냥 누구를 격려하기 시작하기 위해서 했는데 사람들이 다 그런 격려에 목말라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처음에는 그냥 봉사로 시작했던 것이 이게 비즈니스가 된 거야. 근데 이게 그냥 잘 되는 비즈니스가 아니라 엄청난 비즈니스가 돼가지고 장례식장에 가면 장례식이 아니라 이제 죽음 그 묘비를 세우잖아. 근데 사람들이 묘비 대신에 이 네임 스토리를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병원에 있으면 사람이 이렇게 좀 위축되잖아. 그때 병원에서 환자를 위로하기 위해서 선물을 줄 때 이 네임 스토리를 요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수험생들, 여기 이제 고3들이 있잖아. 우리 고3들 굉장히 힘들고 지칠 때 이 네임 스토리가 이분들에게 굉장히 희망을 주는 것들을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생일날, 이 모든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이 이름이 주는 특별한 것들을 알게 됐고 이게 사업으로 너무 번창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요 직업보다 이 일이 더 잘 되기 시작한 거야. 그래서 이분이 하나의 큰 영향력을 주는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과연 이 느낌이 뭘까 저도 좀 궁금한 거예요. 근데 제가 지난주에 제 생일이었어요. 지난주 토요일이 제 생일이었는데 제가 제 특별한 생일 선물을 받고 싶다. 저는 개인적으로 선물의 언어가 없어요. 누가 선물을 해줘도 그게 그렇게 저에게 큰 감동은 없는데 갑자기 제 네임 스토리를 한번 듣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몇 분들에게 제 네임 스토리를 좀 지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게 저에게 생일 선물에 큰 위로가 될 것 같다고. 그때 이제 한 분이 이렇게 지어줬어요. 이 사람 인정 많고 희생적입니다. 근데 그 감동이 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 사람은 아시는 분 있나요? 인격과 비전과 실력을 갖추고 희망의 씨앗을 기쁨으로 뿌리는 분 바로 꿈꾸님이십니다. 저도 또 마음에 감동이 있는 겁니다. 이리 뛰고 저리 뛰고 꿈의 학교를 위해 수고하느라 어느새 이니 선생님의 머리가 희끗한 것을 보았습니다. 수고하고 정말 감사드리며 존경을 포함합니다. 근데 진짜 이 네임 스토리를 내가 받아보니까 진짜 격려가 되고 위로가 되는 걸 알게 됐어요. 그러면서 순간 그 친구에게 제가 뭘 어떻게 격려해야 될지가 생각이 난 거예요. 나에게 홀수를 줬던 그 친구. 네임 스토리를 정해주겠다 해서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친구에게 꼭 필요한 네임 스토리를 제가 정하게 쓰고 싶습니다라고 지혜를 구하고 실제 제가 네임 스토리를 써서 액자에다가 예쁘게 해가지고 디자인까지도 해가지고 딱 줬어요. 그랬더니 그 친구가 이걸 딱 받아보더니 선생님 제 상황에 꼭 맞는 메시지예요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와, 그렇구나. 이게 이렇게 의미가 있구나 이런 생각들을 들었어요. 그리고 이 격려가 결국에는 우리에게 굉장히 큰 소망을 주고 용기를 주고 다시 한번 일어나는 힘을 주는구나라고 알게 돼서 이 기쁨을 우리 공동체에게 한번 좀 나눠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카드를 하나 만들었어. 카드를 하나 만들고 거기에다 카드에다가 격려 메시지를 좀 썼어요. 이름으로는 할 수 없었지만 누구나 그 이름을 듣고도 이름이 아니어도 이 메시지를 받으면 격려가 될 만한 그런 메시지를 좀 적었어요. 그리고 제가 격려 메시지를 읽고 이 격려 카드를 주고 싶은 한 사람이 누구인지 지나가면서 한번 인터뷰를 했습니다. 돌아다니면서 누구에게 그냥 딱 빛가소구님 혹시 이 메시지를 보고 누구에게 이 격려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어요? 라고 질문했습니다. 자, 과연 1학기를 마치는 이 시점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이 격려 메시지를 한번 우리 공동체에게 전달했을 때 공동체는 어떻게 누구에게 이 격려 메시지가 필요하다고 얘기했는지 제가 한번 영상으로 준비해봤습니다. 한번 볼게요. 저는 이 격려의 글을 시민우님께 전달하고 싶습니다. 저는 우리 명쾌한님이 기억이 납니다. 저 자신이요. 저는 열심히 공부를 한 저에게 스웨터 하고 싶. 운전한테 전하고 싶습니다. 저 바나바님한테요. 세이요. 이번에 편입한 친구들, 저영현 친구들 고생 많았어요.
저는 꾼꾼님에게 어머니께 전달하고 싶습니다. 그릇님이요. 열심히 월드히스토리 공부를 하고 있는 가온님에게 아니면 제 동생 배우 누나한테 전달해주고 싶어요. 예. 그 아까 제가 이 친구한테 이 말을 꼭 전해주고 싶은데요. 아까 영어 2할 점수로 2할 게이트가 좀 낮게 나왔다고 굉장히 슬픈 표정으로 왔던 우리 라미에게 이 메시지를 전하고 싶습니다. 기도원님. 안도하느님. 네, 저는 카리스한테 전달하고 싶습니다. 저는 칭그라님과 그늘목님이 생각이 납니다. 예형이요. 요즘 저희 윤택한이요 정말 열심히 도전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기 힘들어하는 것도 견디면서 끝까지 노력하는 우리 윤택한님 항상 견응합니다. 항영장님이신 넘치님한테 전하고 싶어요. 저한테 전달해주고 싶네요. 저희 담임 선생님이신 기프님인 것 같아요. 아무래도. 저 라미에게 전달하고 싶어요. 저예요. 저는 엄마에게 저는 시민에게. 자, 이렇게 격려 메시지를 우리가 함께 듣고 누구에게 주고 싶은지 나눴는데요. 이 시간 아까 그 방송에서 나왔던 그분들 잠깐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주세요. 자기 이름이 호명된 본인을 포함해서 잠깐 자리에 일어나 주세요. 빨리 얼른 빨리 박수 한번 주시고요. 네. 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십시오. 본인 해당되는 분들. 예, 다 일어나 주세요. 괜찮아요. 예, 우리 드림이 일어나세요. 예, 일어나세요. 자, 우리 드림이님도 일어나시고, 예, 드림이님도 나왔던 것 같은데, 예, 자, 일어나세요. 예, 자, 일어나시고요. 오케이. 자, 과연 어떤 메시지였길래 이분들이 이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었는지 제가 좀 그 메시지를 소개하겠습니다. 그분들 그냥 일어나세요. 아까 이름 나왔던 일어나 주시고요. 일어나세요. 그 해당되는 학생들만 일어나시고요. 자, 이분들 잠깐 눈을 감으셔도 돼요. 예, 메시지가 어떤 메시지였는지 감으시고요. 그리고 여기 앉아 계신 분들도 동일한 제가 위로의 메시지를 좀 주고 싶습니다. 자, 메시지는 이거였습니다. 매일 나아지지 않아도 더 나은 당신이 되지 않아도 괜찮아요. 이번 학기 잘 견뎌낸 당신에게 이 말 꼭 하고 싶어요. 힘내지 않아도 괜찮아요. 당신은 지금도 충분히 잘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 다 같이 격려하는 마음으로 우리 박수 한번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자리에 앉으세요. 네. 우리 마지막 이번 학기에 지속 가능한 그 5번째 가치는 격려였습니다. 나를 아첨하는 사람은 믿지 않는다. 비판하는 사람도 좋아하지 않는다. 무시하는 사람은 용서하지 않는다. 그러나 격려해 주는 사람은 절대 잊지 않는다. 예. 격려 속에서 자란 아이들이 자신감을 배운다고 합니다. 그리고 성경에서도 히브리서 10장 24절 말씀에 서로 마음을 써서 사랑과 선한 일을 하도록 격려합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격려 실천 운동을 위해서 그 격려의 글을 좀 전달하는 그런 시간들을 좀 우리 문화 안에서 좀 잘 정착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어떤 걸 고민하고 있냐면 우리 학교에 옛날에 좋은 문화가 있었어요. 감미사 운동이 있었어요. 감사하고 미안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리고 서로 격려하는 이런 좋은 문화들이 있었는데 그 문화들을 좀 잘 이어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우체통을 하나 좀 설치할까 지금 생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들 격려할 말들, 위로할 말들, 사랑의 권면들이 필요하면 서로들 그것들을 전달해 줄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좀 만들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고 이번 학기 마지막 학기입니다. 그죠? 이번 학기에 우리 이제 이번 주가 마지막 학기의 주인데 힘들 수 있어요. 그죠? 마지막 여정을 잘 마치려면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하면서 이 마지막 여정 잘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꿈의 학교